역사에 빛나는 사조로기의 신화 WBA 주니어 패더급 세계 챔피언. 네. 그런데 스포츠 사학자로서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네. 수많은 한국 프로복싱 세계 챔피언이 명멸했지만 해외에서 3승을 거둔 유일한 세계 챔피언이 홍수환 챔피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5대양 6대주에서 승리를 거둔 유일한 한국 복서입니다. 네. 챔피언이 되실 때 아놀드 테일러랑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기셨고, 그렇습니다. 카라스키아는 파나마에서 이겼고, 그다음에 1차 방어 가사하라유는 일본에서 이겼고, 초년병 시절에는 하와이 경기 때 승점이 있고, 그리고 타넘삭 스코타이와의 사실상의 세계 타이틀 매치 태국에서도 승전부가 있고. 네. 네. 왜 해외에 가면 더 멋진 경기가 나오는 걸까요? 부담이 없어요. 부담이 없고, 저는 그 한국에서 우리 중앙고등학교 친구서부터 또 모임의 여자친구부터 그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집중이 안 돼. 근데 외국 나가서 할 때는 뭐 시합하기 태국이나 하와이 같은 데는 한 일주일 전에 들어가고 시합해보니까 아주 집중하게 되고 다른데 신경을 안 쓰니까 시합이 잘 되더라고. 한국 복서 중에 카포레이드를 2번 한 사람은 홍수환 챔프밖에 없습니다. 네. 네. 박정희 대통령도 몇 번 되셨죠? 한 번 뵀죠. 한 번. 처음에 네, 1974년에 1974년 7월 18일 날 그때 이제 제가 남아공에서 세계 챔피언이 되고 와서 그때 봤죠. 대통령이 뭐라 그러시던가요? 하여튼 올해 이 간직하게 보존하기 바란다. 더 열심히 하기 바란다. 박 대통령은 원투 팬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대단하셨죠. 왜냐하면 그 우리나라의 초대 챔피언 김기수를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박태준 씨에게 체육관을 져주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만드는 게 초대 챔피언 김기수입니다. 홍수환 챔프에게는 체육관 안 만들어 주셨습니다. 없습니다. 네. 그 문세광이기 때문에 꼭 한 달 후에 유경수 네. 여사가 돌아가죠. 그렇군요. 그 무시하고 나면 잘 안 만돼. 문재양이도 안 맞고 네. 문세광이한테도 안 맞고. 그때 경력은 얼마 받으셨죠? 그때 경력은 200만 원 받았죠.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가치입니까? 그때 장충체육관의 학생 입장권이 500원이고 네. 학생이 그럼 집 한 채는 군인이 집 한 채가 넘죠. 200만 원이면 그때 당시에 두채 값 됐을 것 후암동 끝자락 가롤동 남영동 청파동 원효로 100만 원이면 대지 건평해갖고 집 한 채 샀어요. 네. 최고 아파트가 그때 당시 여의도 3익 아파트 1,050만 원. 그때 아파트 값이. 근데 그렇게 거금인데 그 중에 거의 절반 정도를 뚝 떼어가지고 네. 그때 부상 중인 문정호 선수. 문정호 선수 치료비로 네, 한국 권주연회. 네. 그게 황농선 여사께서 네, 그렇게 네. 하라고 시키신 겁니다. 예. 어머니가 권주연회 100만 원 기증해. 그다음에 우리 문정호 선수가 네. 저한테 이제 벤트급을 뺏겼지만 다른 선수하고 시합하다가 그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최영호 선수인데 그 입원을 했어요. 기울어져가지고. 네. 그래고 거기 100만 원 기증했죠. 혼수 상태에서. 네. 그런데 이렇게 그 화려했던 세계 챔피언인데 세계 챔피언이 되고 나서 원투하기가 싫어졌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때가 이제 제 전성기가 군대 생활하면서 일본 선수 오키 시게요시 뭐 하나가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쭉 시합을 하면서 에디 살로마 필리핀 선수 그다음에 제가 동양 챔피언을 뺏겼다가
다시 대구에서 찼거든요. 그때서부터 아놀드 테일러를 남아공에서 이길 때까지가 홍수환 권투의 최고봉입니다. 근데 아놀드 테일러하고 시합하러 갈 때는 막 내 마음껏 운동했어요. 그때 현역 장병이셨잖아요. 그렇죠. 1등 병일 때인데 그때 선생님 집에 가서 합숙 훈련해라. 합숙 훈련했죠. 뭐 챔피언만 되라. 열심히 했죠. 근데 이 세계 챔피언 돼가지고 오니까 다 자기가 만들었어. 그 다음에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지는 몰라도 보통 군 훈련 다 받고도 나머지 시간에 연습해서 세계 챔피언이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네. 그 이야기한 사람들 다 진급했죠.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그 동양 챔피언에서 세계 챔피언이 되기 전까지 나한테 정말로 연습만 열심히 하게, 그때가 내가 제일 행복했을 때고, 오히려 세계 챔피언이 되고 여기 와가지고 온 얼굴이 알려지고 이 다음부터는 운동 연습이 제대로 되질 않았어. 특히 내일 세계 타이틀 방어전이죠. 오늘 1 신고합니다 그러고 신고식 하잖아요. 네. 뭐 육군 일병 홍수환은 뭐 몇월 며칠 어디서 거행되는 그 세계 타이틀 1차 방어전에 출전을 하게 되고 이에 신고합니다 그러고 딱 신고식 하잖아. 이 다리가 사실 다리를 이렇게 쫙 붙여야 돼. 근데 이 시합할 때 왜 이쪽에 이 안 근육이 땡기는 거야? 중량 뺄 때 딱 붙이고 계속 붙인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다리가 안 노는 거야. 이걸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카바날라 선수와 1차 방어전이 제대로 기량 발휘가 안 돼서 기량 발휘가 안 됐죠. 카바넬라 선수 정도야 정말.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건방진 이야기지만 참 이 급이 도전할 정도의 카바넬라가 아니거든. 그때가 참 아쉬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모라하고 이제 시합을 하러 갔는데 그게 이제 3월 15일이에요. 페르난도 카바넬라 선수하고 시합을 해가지고 남산 길을 건너는데 미처 날 못 본 택시 운전사 날 치었어, 차로. 아이고. 그래갖고 이 왼쪽 무릎을 친 거야. 네. 그래서 이 왼쪽 무릎이 굉장히 안 좋았다니까. 근데 그때 오파가 온 게 8만 불에 세계 타이틀 매치를 하자고 오파가 들어온 거야. 어떻게 들어왔느냐? 내가 태국 가서 타놈지투 스코타이를 이길 때, 네, 8라운드 TK였어. 케오. TKO나 케오. 그 케오를 이길 때 그때 내 세컨 본 사람이 오은모 씨야. 그 오은모 씨가 주선을 한 거야. 왜? 오은모 씨는 LA 돈 프레이저라는 프로모터, 즉 자모라의 프로모터권을 가지고 있는 돈 프레이저의 하수인이었거든. 그런데 오은모가 딱 보니까 이거 홍수환이가 스코타이를 이길 정도인데, 그때 스코타이 18전 18승 16회 우승이야. 그렇죠. 예. 이게 태국 국왕이 밀던 복수. 그렇지. 왜냐? 장애가 있었죠. 이게 이제 농아인데 권투를 잘하니까 자기 양아들 삼을 정도로. 그래서 베니스 보코소라고 에르베토 살라바리아하고 시합 플라이급 세계 타이틀 매치 할 때 그게 오픈 게임이었고 스코타이하고 내가 메인 게임이었다니까. 그래서 이제 시합을 가게 됐는데, 그때 오은모 씨가 생각할 때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자모라는 18전 18승 18개월라 그래도 아무것도 아니고 홍수환이 해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데 우리 수환이하고 한번 시합을 시켜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한국으로 날라와서 나한테 수환아, 아주 혹이다. 내가 보기에는 네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4만 불에 시합하자. 이러는 거야. 4만 불은 안 되고요. 내 매니저하고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매니저가 야 나가서 하는데 어떻게 4만 불을 받냐? 8만 불 줘. 8만 불. 그때 당시에 펜타고 8만 불이면
미들급 세계 타이틀 매치 돈이야. 8만 불. 오케이, 온 거야. 그래서 갑시다. 그리고 연습, 물론 좀 왼쪽 무릎이 좀 시큰시큰하긴 했어. 그래도 이제 했어, 연습을 하고. 그리고 미국을 갔는데, 야, 이 미국의 힘, 응? 그 돈 프레이저, 난 그 사람 나중에 내가 만나봤지. 돈 프레이저가 딱 생각할 때 벤트급 세계 챔피언이 한국에 있단 말이야.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갖고 와야 되는 미국으로. 장사가 안 되잖아. 서울 코리아에 그 벤트급 세계 챔피언이 있으면 그 네바다나 로스앤젤레스에서 멕시칸들이 얼마나 많이 살아. 거기다 벤트급인데 그 루벤 올리바레스 같은 선수들이 얼마나 굉장히 인기가 좋은 그 체급의 챔피언이 한국에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에 갖다 놔야 되거든. 그래서 그걸 간 거야, 미국. 자, 첫 번째 내 속은 거. 체중을 재러 가는데 사무실이 옮겨졌어. 딴 데로 간 거야. 그러면 잘 알잖아. 우리 체중 뺄 때 얼마나 힘든지. 그렇죠. 1분 1초가 정말. 자, 네. 다시 전화 걸어서 알아갖고 다시 갔어. 늦었어. 딱 갔는데 자모라가 없어. 도전자가 없어. 어떻게 된 겁니까? 어머. 내가 봤어. 재고 갔어. 아니, 세계 타이틀 매치에 도전자가 챔피언 체중도 안 보고 그냥 가? 그 우리 측에서 자기는 매치메이커지 우리 매니저가 아니잖아. 그지? 그럼 우리 매니저가 확인을 해야지. 지가 뭔데 거기서 체중 재고 갔다는 거야. 체중기에 올라가서 200g 오바야. 가서 빼고 오라는 거지. 그래서 뺐어. 막 땀이 막 흘러. 아, 됐다. 그러고 가니까 그대로 200이야. 이게 사우나가 우리나라 같지가 않고 사우나가 스팀 사우나라 여기에 물방울이 다 맺히는데 실질적으로 빠진 게 아니지. 그리고 내가 빵탄구는 크잖아. 그래 더 이상 뺄 수가 없는 거라. 그래갖고 그거 겨우 합격해가지고 그게 9시에 개최를 해야 될 걸 3시간을 고생하고 12시에 합격이 된 거야. 12시에 합격됐는데 이거 우리 후배님도 이거 잘 들어둬야 돼. 또 권투 관계자들도 이거 잘 들어둬야 돼. 어떤 미국 아이가 딱 오더니 에이 형, 아유 야 너 고생 많이 했어. 야 한번 올라가 봐. 올라가 보래. 올라갔어. 딱 올라갔어. 그 다음에 야 여기서 한번 재봐. 내려갔어. 이 카페트에서 체중을 재면은 200g 더 나가. 이거 꼭 기억하시고. 애저스트로 맞췄던 건데. 맞췄던 건데 200이 더 나간다면 카페트라. 근데 딱 나가서 보니 200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야. 반드시 딱딱한 데서 재야 돼. 그래서 쌀저울이 최고인 거야. 응? 그때 실망하면서 내가 그 낙심한 거, 이때까지 고생한 거, 이게 오늘 뛰는 선수로서는 굉장히 심각한 거야. 그런데 한국에서 군 지휘관들로부터도 뭐랄까요, 좀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었다면서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시합 끝나고 내가 뺏기고 났을 때. 그러니까 그 전에도 뭐 술을 권한다든가 운동선수한테. 그런 거는 뭐 네가 뭐 중대장하고는 소주 깡소주 먹고 나하고는 안 먹니? 뭐 부대장들 있잖아. 그 내무반장. 그럼 먹어야지 어떻게 해 또. 그리고 군대 밥도 이제 그걸 그대로 정량으로 먹어라. 그러니까 사실은 권투 선수가 제일 피해야 될 게 짬밥이거든. 그 짬밥을 먹으면 살이 올라요. 근데 뭐 군대 생활을 하신 분들은 다 그거 알거든. 요새 같지 않으니까 그때는 짬밥. 그 다음에 김치도 그냥 올라가서 그 장병 들이고 아시잖아. 부상으로 다 무에 깨가지고 깍두기 김치라고 먹고 그랬는데 체중 조절이 안 돼. 그러니까 세계 챔피언에 대해서는
너는 복싱만 해가지고 국위만 선양해라 이랬어야 되는 걸 너는 세계 챔피언 됐지만 너는 군대 훈련 다 끝나고 됐으니까 또 하나 이게 안 나오거든. 나보고 뭐라 그러는 줄 알아? 넌 뭔데? 넌 뭔데? 똑같은 군인인데 넌 돈 벌고 운동하고 이거 내놓으라 이거야. 대전료를 달라. 누가 그런 요구를 했습니까? 아니 그럼 인사계고 중대장이고 다 그래. 뭐 이제는 말할 수 있다야. 그래야 이 나라가 똑바로 되지. 그래서 그래가지고 네. 내가 이야기를 할게. 그래가지고 나한테 증인이 있어. 고생근 선수라고. 그 인사계가 괜히 불러가고 완전 분장해갖고 뺑뺑이 돌렸다니 연병장을. 안 나오니까 니들은 뭔데 돈 벌고 우리는 뭔데 고생하고 그 내후반에 텔레비 다 하나씩 사주고 내가 이거 거짓말 하겠어? 그 대통령한테 편지라도 좀 쓰지 그러셨습니까? 에이 그때는 내 나이도 어렸지만 그때는 그런 게 대통령 앞에 내 편지를 써도 전달이 안 돼요. 그리고 또 그런 군대에 내가 24살 그 나이에 내가 참 지금 같으면 아유 그냥 세계 챔피언이면 하시래도 지금 대통령 만날 수 있지. 그걸 나는 믿지만 그때 당시 내가 24살일 때는 우리나라 대통령 함부로 볼 수 없는 어멍청한 상대 아니야. 근데 내가 그랬겠어. 그냥 참았지. 그러고 그냥 고생들이 하고 나하고 그냥 연병장 돌고 그랬다고. 그때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를 좀 원망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래? 원망하고 말고 원망했지. 아 누구는 무슨 뭐저 정치하는 애들 보면 그때도 무슨 뭐 박정희 뭐 대통령 반대로 무슨 뭐 민주화 운동 그 들어갔던 애들 없나? 많잖아. 나는 정말로 억울했어. 나는 정말 우리 김준호 선생님 말씀이 안 잊어버리는 게 수아나 저 밑에 있는 사람들 좀 봐. 비행기에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여러분 제주도고 부산이고 서울 김포공항 내릴 때 보면 아파트들 많잖아. 네. 그 머리수가 그렇게 많았다고 그때. 나 본다고 김포공항에 온 분들이 나보고 뭐라 그랬냐면 너는 명예제대 시켜줄 거야.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권투를 좋아하니까 너는 명예제대 시켜줄 거야. 권투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난 사실 명예제대 시켜줄 줄 알았거든. 현역 보부를 근데 다 하셨습니다. 그럼 34개월을 했죠. 그래서 박 대통령도 한때는 좀 원망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아랫사람이 횡포를 부리는 거를 대통령이 모르나. 근데 그 대통령을 내가 좀 신경을 써주고 뭐 참 김기수 때가 아니고 왜 나는 이렇게 군인의 몸인데 오히려 좀 더 잘해주시지 그런 섭섭한 마음도 있었지만은 아니 그건 내가 이해를 해야지. 왜냐면 아니 영부인이 바로 한 달 후에 돌아가셨다니까. 내가 박정희 대통령 만난 게 7월 18일인데 8월 15일 날 국립극장에서 돌아가셨다니까. 그래서 난 사실 정부로부터 받은 게 없어. 그 200만 원 국백기. 그렇다고 뭐 더 달라고 체변할 수도 없고. 그럼. 그리고 나는 그때 육군 1등 병이었기 때문에 모든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체계적으로 갔어야 돼. 중대장한테 이야기해. 중대장이 또 대대장한테 그래서 되면 또 저 사령관한테 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참 정말로 그 가장 어려운 시기에 챔피언이 돼가지고 글쎄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건방진 이야기가 되겠지만 나는 진짜로 아까 자모라 이야기했지만 나 그 정도는 내가 안 맞고 이길 수 있어. 진짜로 실력으로. 근데 그때 그 역경에서 그 시합에 올라가기 전에도 LA 가면 똥개 형님이라고 있습니다. 날 참 좋아했어요. 야 수아나 너는 이 삼계탕을 먹어야 돼.
이거 먹어. 그 식당에 가가지고 삼계탕을 주는데 그 삼계탕을 이렇게 받아서 들다가 닫고 미끄럽잖아. 그게 또 쏟아졌어요. 이게 오늘따라 왜 그러지? 왜 이렇게 자꾸 재수없는 일이 생기지? 이런 그 필이 그 자꾸 엄습할 때 그때 좋은 시합이 나올 수가 없지. 그런데 때마침 또 이게 토요일이거든. 토요일에 차를 LA 다운타운에서 잉글우드 포럼까지 가는데 엄청 막혔어. 그래서 거기 도착했지. 밥도 제대로 못 먹었지. 난 꼭 5시간 전에 밥을 먹거든. 이 안에 뭐 있으면 안 돼요. 어떡하지? 이거라도 먹자. 뭐 먹을 거 없나? 딱 우리 신촌 고려체육관에서 연습할 때 한국의 할아버지가 참편 오래 간직하라고 꿀 하나 준 게 그 꿀을 내가 먹은 거야. 4숟가락. 한 숟가락씩. 그리고 링에 올라가. 그 시합 보면 1, 2, 3 잘하잖아. 4회전까지. 야, 근데 안 보여. 거리가 안 잡혀. 눈이 튀어나오는 것 같아. 뭐가 좀 이상 반응을 일으킨 거. 꿀 먹으면 안 돼. 꿀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꿀 먹으면. 올라와서. 네. 호흡이 안 된다니까. 이 단거리 선수 이 사람들한테 꿀 먹고 한번 뛰어보라 그래. 안 돼. 그래서 기억으로 진 거야. 자, 상식적인 이야기로 내가 걔한테 정말로 실력이 안 돼서 사회전에 기억으로 줬다는데 제시야 왜? 인천에 불러다가 왜 하냐고. 그렇죠. 넌 나보다 한 수 위야. 내가 안 하지. 그러나 내가 분명히 널 이길 수 있었는데 졌거든. 그러니까 내가 제대하고 나서 다시 붙은 거 아니야. 77년에 카레스키아를 이기고는 왜 박 대통령과 못 만나셨습니까? 안 부르니까. 나 뭐 사전으로 챔피언 됐으면 나 좀 만나 주셔 이러나? 그때는 또 그다음에 네. 양정규 회장. 양정규 회장이 또 뭐 청와대에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양정규. 양정규가 뭐 보고를 했을 거야. 왜 안 했겠어? 온 국민이 그렇게 좋아하고 사전오기 신화를 만들어냈다 그러고서는 그랬는데 왜 신청 안 했겠어? 근데 뭐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유경수 여사 돌아가시고 한참 동안 이 기분이 나빴을 때니까 그러니까 뭐 안 불렀겠지. 난 그게 참 섭섭했어. 사전오기 때 나를 안 부른 게 그렇게 난 섭섭했어. 그게. 그래서 좀 그런데 네. 일본을 거쳐서 들어왔거든. 그때 뭐 높은 사람하고 같이 비행기를 타고 왔어. 응? 이번엔 훈장 받을 거야. 그것도 뭐 훈장이라고 하는데 훈장이라 그러더만. 이번엔 틀림없이 훈장 받을 거야. 그런 줄 알았어? 네, 박정희 대통령 못 만나서 문교부 장관만 만나서 문교부 장관에 딱 갔더니 이막시간 올림픽 금메달 비슷한 거, 이막시간 거 우리 일동한테 다 준 거야. 우리 큰형, 매니저, 프로모터 다 준 거야. 그게 한 7, 8개 돼. 이게 많았구나. 그러고서는 이제 못 만난 거야. 박정희 대통령 문교부 장관만 만나고 못 만났어. 내 금메달 잘 있나 그러고 문을 딱 열어보니까 녹슬었더라. 야, 진짜 정말. 진짜 싫더라. 싫더라. 진짜 싫었어. 야. 지금 이제 한국 사회에 조금 난 진짜 우리 후배들한테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과거에 있었던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홍수환을 키운 거는 미군 부대의 해입니다. 미군 부대의 힘도 미군 부대의 힘이지만 우리 어머니가 미군 부대 안에 있는 카츄샤 스낵바를 했거든요. 카츄샤 스낵바를 하니까 뭐 정말 그 고기도 그렇고 또
그 안에 들어가서 또 연습도 하고 그다음에 꿀꿀이죽도 먹고. 꿀꿀이죽 아세요? 얘기만 들었지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또 꿀꿀이죽도 갖고 나와요. 그러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응? 그 꿀꿀이죽은 미군 부대 재료가 제대로 들어간 정식 꿀꿀이죽이죠. 그런데 예. 그 정식 꿀꿀이죽은 아니지. 왜냐하면 먹고 남은 거를 그냥 다 한 통속에 집어넣으니까 그래서 그 꿀꿀이라 그러면 되지 아닙니까? 네. 그래서 꿀꿀이죽이라는 게 이게 뭐든지 그냥 먹는 건데 거기 다 섞여 있으면 거기 미군 부대 잔반을 다 넣고 끓인 죽. 잔반을 다. 근데 그냥 고기인 줄 알고 계속 먹었는데 계속 씹혀. 그건 딱 빼보면 담배 필터야. 이건 농담 아니라니까. 지금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 시절에 이런 나이 먹은 사람들이 그거 다 겪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든 거야. 절대 윗사람을 존경해줘야 돼. 근데 그 꿀꿀이죽이 남대문에서 파는 꿀꿀이죽보다는 훨씬 고급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훨씬 고급이지. 거긴 또 몇 차례 걸쳐가니까 거긴 또 그렇지. 우리 여긴 그래도 순종에 가깝지. 예. 가끔 고기 덩어리도 좀. 아이 그럼 물론이지 그거는. 근데 물론 그건 이제 누군가가 먹다가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꿀꿀이 죽이니까. 근데 그것도 없어서 못 먹던 시대다. 이거. 그럼. 아유 그럼. 근데 지금 우리 시대만 해도 그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젊은 아이들이 뭐 일단 거부감이 들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게 사실이니까. 그게 사실이라. 우리 어렸을 때 학교 가려고 이제 막 나오잖아요. 학교 가려고 나오면 골목 코너마다 똥 있었어. 똥. 아 그때는 하수도 정비가 잘 안 돼 있을 때. 똥 있었다니까. 그럼 우리 학교 다닐 때 저하고는 이제 세대가 틀리니까 우리 쥐꼬리 가지고 학교 갔잖아. 쥐꼬리. 쥐 몇 마리 잡았나 학교에다가. 쥐꼬리 그럼 쥐 마리 잡았다고 그래. 쥐꼬리 갖고 학교 갔다니까. 우리 친구네 집 가면은 위에서 그냥 쥐들이 민족 대이동을 해. 우르르 천장 무너지는 것 같지. 화장실이 있었어? 집 방 안에? 요강이잖아. 응? 그때는 수세식 화장실 있는 집이 부잣집이었죠. 수세식 우리 부잣집이었는데 우리도 수세식 화장실이 어디 있어? 그 저 끈가하면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열흘에 한 번씩 이 똥찌개 푸는 사람 해가지고 분유 수거차. 그 이걸로 다 터서 이렇게 놓고 네. 두 개 다 되면 다시 얹고 그다음에 분유 수거차 돼. 그게 5.16 혁명 나고 좀 있다가 그게 똥만 실어 나르는 똥차가 좀 현대식으로 나왔지. 네, 그 70년대 중반까지는 저도 그 차 보고 그럼. 네. 수세식이 어디야? 지금 체육관 환경하고는 또 어떤 게 차이가 컸습니까? 운동하실 때. 체육관 환경은 오히려 그때가 더 나아요. 왜? 좁고 선수들이 막 연습하다가 부딪히고 또 그때는 복싱하면 최고의 스포츠니까. 응? 지금은 뭐 텅텅 비어 있고 뭐 몸 관리하려고 하지만 그때는 진짜 세계 챔피언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 많아. 그 운동이 부럽지 어떤 면에서. 그렇게 꿀꿀이죽을 드시고 또 본인이 이제 실향민의 아들이시잖아요. 네. 그리고 세계 챔피언은 됐지만 군대 내에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을 하셨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열혈 애국 투사가 되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우리가 존경해야 된다는 말씀을 공개적으로 여러 번 하셨어요. 어떤 돌아서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아니 나는 그분에 대한 돌아서게 된 계기는 없어. 난 순수하게 그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야. 순수하게. 왜? 어렸을 때도 우리 아버지 야 수환아 남대문에 가자 그래. 그럼 왜? 야 남대문 아버지하고 같이 남대문에 가. 남대문에 딱 갔더니 그 육군 사관학교 딱 육사 생도들이 행진을 하더라고.
그다음 우리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이야기하는 걸 내가 들었거든. 여보 됐어. 이 박정희 걔가 이거 5.16 성공했네. 응? 야 우리 엄마가 아유 잘 됐네. 그리고 대신 5.16 때. 5.16 때. 그 내가 그때 11살 때니까. 그 육사 생도 행진 같으면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 전두환 생도가. 지금 보니까 그분이 그걸 제의했다 그럴 때 박정희 대통령한테 가갖고. 근데 우리 엄마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하다고. 됐다고. 이제 됐다고.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이승만 박사가 하야했잖아. 그때 우리 엄마가 울더라고. 어머니 황농선 여사는 엄마나 참피한 먹었어라는 말에 그래 수아나 대한 국민 만세다라고 화답해서 일약 이제 국민 어머니가 되셨는데 왜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 하야 때 눈물을 흘리시고 5.16 때는 됐다 그러신 겁니까? 신의주 분이시죠? 그렇지.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가 생각할 때 나라를 세운 사람으로 이미 알고 있었고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는 뻘갱이를 싫어하니까 내려온 사람들 아니야. 그러니까 45년 해방 맞고 46년도에 내려왔으니까 이미 뻘갱이는 싫다 하고 내려오신 분들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그런 이 반공 정신이 투철했고 나는 애국자가 될 이유가 있어요. 체중 안 뽑아봤잖아. 그렇죠. 난 내 몸에서 53kg 520g 빼봐. 배고픈 거 난 알아. 목마른 거 난 알아. 또 우리 체중 빼는 스포츠를 하고 있는 분들은 알 거야. 그래서 공산당이 사람을 굶겨 죽이는 걸 난 제일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난 당연히 태극기를 옹호할 수밖에 없지. 사람을 왜 굶겨 죽이냐. 아 체중 감량으로 밥을 굶으면 그 고통이. 그럼. 네, 근데 먹을 게 없어서 못 먹는 거는 그것도 아니고. 네. 근데 그걸 백성을 굶겨 죽인다는 건 왜? 지들은 잘 먹잖아. 그럼 백성은 굶겨 죽이고 되겠어? 지금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태극기지. 네. 그 박 대통령이 좀 적대적인 정권 때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셨잖아요. 그럼. 불이익을 받거나 하는 건 없었어요. 그런 건 없었어. 그런 건 없었어. 제일 강연 나갔을 때 반응이 뜨거웠던 때는 언제입니까? 강연 갔을 때? 네. 강연 갔을 때는 이제 역시 이 군부대 강연 갔을 때 또 박정희 대통령하고 악수하면서 표창장 받을 때 난 훈장 없어요. 표창장 딱 이랬을 때 그 군인들이 막 논산서부터 막 일어나서 박수치고 야 저 아저씨가 24살 때 육군 1등병 때였구나 이럴 때가 참 사는 맛 나지. 요즘 한국 복싱이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 가슴 아프시죠? 뭐 가슴 아플 것도 없어. 왜냐하면 우리가 일본처럼 단결이 안 되니까. 일본은 우리보다 더 망했었잖아 복싱. 그렇죠. 내가 일본 가서 가사하라 때려눕힐 때가 일본 아이들이 13연패 세계 타이틀. 근데 걔네는 다시 일어났잖아. 우리는 왜 다시 못 일어나냐고. 우리는 이것 고쳐야 돼. 아니 일본서도 홍수환이 존경하고 미국서도 존경하고 해외에 있는 교포들도 존경하는 왜 여기에 있는 내 복싱 후배들이 나를 싫어하냐고. 심지어 또 너무 나 때문에 권투를 망했. 이거는 아주 못된 애들이지. 대한민국 권투를 누가 살렸는데. 김기수 위에 8년 동안 세계 챔피언이 있었어? 내가 이었잖아 이대로. 그렇죠. 그리고 유명호 장정구까지 다 이어갔잖아. 절대 그래서는 안 되지. 지금 여기 장 기자님 계시지만 내가 한국 권투연이 몇 년 했어요? 10년 했어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지금 김기수 챔피언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때만 해도 대한민국이 니로 벤베누티 세계 챔피언에게 줄 화이트머니 외화가 부족해가지고 대통령이 대통령이 지급 보증을 하고
그리고 그때 이제 기록에 보면 대회장 박태준 이렇게 나옵니다. 네, 네. 어느 정도로 저 박태준 회장이 그때 저 대한중석 사장이었죠. 텅스텐 회사.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이제 김기수의 그 옛 시절이 나와야 돼. 김기수 부분이 여수에서 씨름 챔피언이었어. 함경도 북청 태생으로 그래서 이제 내려와. 월남 한 실향님. 그때 고흥의 씨름 챔피언이 김일. 그래서 김일하고 김기수하고 붙었어. 근데 김일이가 이겼어. 근데 재시합 하려고 그랬을 때 김일이는 일본을 들어갔어. 역도산에 데리고 들어갔어. 그 다음에 김기수는 성북고등학교로 와가지고 성북고등학교 국가대표 아마추어 선수가 된 거야. 그래갖고 김기수가 이렇게 승승장구했어. 자, 88전 87승 1패야. 아마추어 전적. 네. 이게 믿어져요? 88전 87승 1패. 그 1패가 니노 벤베누티야. 로마 올림픽 8강전. 네. 로마 올림픽에서 김기수가 니노 벤베누티한테 지금. 벤베누티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김기수가 한국에 와가지고 다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려면 4년을 기다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프로로 데뷔해가지고 당시 프로 챔피언 이안산호 강세철을 이기고 한국 챔피언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추어 4회전 뛰는 사람이 프로 10회전에 건너가고 다 이겼으니까 정말 권웅이죠. 권웅. 일본과 이겼잖아요. 그게 64년도일걸? 65년도. 네, OPBF 미들급 미들급 타이틀. 동양 챔피언. 거기 가서 하니까 잘하니까 가이즈 후미오가 동양 챔피언이 안 받아준 거예요. 그때 김일이가 야, 우리 김기수 왜 도전 안 받아? 혼날래? 네,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역도산이 그때 이제 뭐 그렇죠. 힘을 썼다는 얘기가 그런. 그래가지고 김기수가 동양 챔피언이. 그때 대한민국에는 아무것도 없었을 때 동양 챔피언이 난리 났어. 신문에 맨 밑에 그냥 그때 아로나미언이었을 거야. 아로나미에서부터 막 선전 나오고 난리 났었다니까. 네 소원이 뭐냐? 박정희 대통령이 뭐니까 세계 타이틀 매치 한번 하게 해주십시오. 사실 제가 꼭 한 번 졌는데 니노 벤베누티라는 사람이 지금 주니어 미들급 세계 챔피언입니다.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아까 말씀했던 박정희 대통령이 보증서고 박태준 씨에게 권투 체육관을 만들어준 거야. 김기수 이문동 집 옆에. 권일 체육관. 아니 그건 훨씬 후고. 네. 바로 이문동 집 옆에 체육관을 만들어줘가지고 그냥 열심히 하고 삼청동에도 체육관을 만들어줬어. 김기수 체육관을. 그래갖고 열심히 해가지고 66년 6월 25일날 그거 아마 기억날 거야. 비가 와도 그렇게 올 수가 없어. 비가. 그래서 저는 중앙고등학교 학교 TV를 보고 봤고 그 다음날 김기수가 세계 챔피언이 된 다음날 시청 앞에서 카퍼레이드를 했어. 그걸 내가 보고 권투하기로 마음을 먹고 김기수 그 카퍼레이드. 진짜 아이러니한 게 그 자리에서는 김기수 선수의 카퍼레이드를 봤잖아. 딱 8년 후에 내가 거기서 한국 복싱 팬들한테 행가를 받는다니까. 그러면 박태준 회장을 홍수환 챔프는 직접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럼 있죠. 언제 보셨습니까?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를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 굉장히 길죠. 네. 그대로예요.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박태준 그분을 봤는데 몇 년도입니까 그게? 그게 95년 아니면 96년 아니면 97년이에요. 예. 그때 홍사덕 씨가 나와서 이제 이 축사를 했고, 근데 그때 보면 그때 박태준 그분이 날 딱 보더니 너 대머리 됐구나.
박태준 회장이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홍수환 챔프한테. 너 대머리 됐구나 그리고 또 이러더라고요. 다른 얘기는 안 하셨습니다. 아니 시계 웃고 지나가시더라. 네. 근데 뭐 나하고는 그렇게 박태준 씨하고 그렇게 깊은 적은 없어도 김기수하고는 좀 깊죠 사이가. 그 밖에 또 어떤 분들이 복싱을 도와주셨어요? 그 산자부 장관 하셨던 장재식 산자부 장관님. 나중에 산업은행장도 그 전에 네, 하셨는데. 뭐 부산에도 가 계셨고, 그 다음에 그 김영욱 박사님이라고 계셨고, 정운수 박사님이라고 계셨고, 그분들이 그 주가 돼가지고 홍수환의 그 이 후원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한 사람 앞에 3,000원씩 모아서 이렇게 다 걷어서 나 용돈 주고 그랬다고. 고마우신 분들이. 아까 5.16 났을 때 황롱선 여사와 홍챔프 아버님께서는 아유 이제 됐다 라는 말씀도 하셨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에 장면서부터 아유 얼마나 그때 어지러웠어요. 얼마나 어지러웠습니까? 아유 그때는 내 뭐 이런 말하면 뭐 좀 그렇지만 그때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이 일어나서 5.16 혁명을 만들질 않았다면 벌써 적화됐습니다. 그때 기억나는 어떤 혼란상 같은 게 있으십니까? 그때는 뭐 우리 뭐 총알도 막 날아다니고 뿅뿅 하고 날아다니는 그때 아버지하고 내가 지금 그 미국 대사관 앞에 걸어다니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내수동에서 자랐으니까 글로 이제 앞으로 가고 막 보고 그랬는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날 데리고 가면서도 걸으면서도 굉장히 바뀌어야 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내가 받았다고. 지금 정부보다는 오히려 이것이 낫다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나는 기억한다니까. 홍수환 챔프가 평가할 때 박정희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나라 역사에 빼놓을 수가 없죠. 이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이야기하자면 간단해요. 내가 쉬운 이야기를 하려면 복싱으로 이야기를 해줄게. 복싱이라는 게요. 선생님하고 나하고 사이가 좋아서는 세계 챔피언 안 돼. 나를 연습시키던 막 원수 같아야 돼. 아이씨,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되는데 왜 자꾸 더 시키는 거야, 막. 선수하고는 그 원수가 돼야 시합할 때 힘이나마 돌고, 정말 그때 시합 끝나서 이기고 난 다음에 이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나를 열심히 시켰구나. 이게 스승이야. 우리 그때 새벽종이 훈련하고 막 아침 체조하고 이랬을 때 이때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쳤던 그 시절의 모습을 사람들을 긴장을 시키고 일을 시키고 그 일 끝난 다음에 우리가 자 보십시오. 세계 챔피언 되고 시합 끝나고 나서 얼마나 기뻐. 평상시 연습할 때 연습 같지도 않고 선생님 같지도 않고 그냥 쉽게 넘어가고 정말로 진정된 시합에서 패배했을 때 그때 선생님이 또 좋아? 그때 원수가 되는 거야. 이거는 연습할 때 원수였지만 챔피언 먹고 나서는 서로 가까워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군사 독재 이런 말씀을 하지 마세요. 그것이 이 대한민국을 위하는 길이야. 왜? 우리 독일 광부 1km에서 이래서 지하 1km. 우리 고속도로 가도 1km 앞에서 빠지려면 한참 가야 돼. 그 1km에서 이래서 정말 강원 여러분들 그 배운 사람. 글쎄 내가 어렸을 때 막 연탄을 막 때리더라니까. 아니 형 그 연탄을 왜 이렇게 때려요? 그랬더니 야 이 새끼야 손이 좀 험해야 임마 일 잘하는 줄 알고 뽑히지. 광고로 뽑혀갔다니까. 우리 이런 거 알아야 돼. 응? 이런 거 알아야 돼. 어떤 사람들은 박정희 대통령 없었어도 국민들이 똑똑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잘 살 수 있었을 거라고 얘기해요. 지금 노는 걸 보면 몰라? 아 지금 노는 걸 보면 모르냐고. 지금 죄진 아이들 안 들어가고 있는 거 보면 몰라?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
지금 죄 있는 사람, 죄 없는 사람은 금방 집어넣었어. 3, 4개월 만에. 이거 죄 있는 애,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죄 지은 애도 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죄와 벌 안 읽었어요, 책? 죄 졌으면 벌 받아야지. 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거고, 어디 가서 내가 I'm Korean 딱 그러면 알아주고, 2002년도 월드컵 때 또 우리나라의 그 지금 이 팝송계도 우리가 다 무너뜨렸고, 여자 골프도 무너뜨렸고, 축구면 축구, 이강인, 손흥민, 양용훈, 최경주 이런 소프트웨어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국위선양을 했냐. 이걸 누가 만들었는데? 박정희 대통령하고 전두환 대통령이 만든 거지 뭘 그래. 1970년대에 해외에 가서 코리안이라고 하면은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누가 알아요 코리안이라고? 70년대는 몰라. 내가 세계 챔피언 된 게 74년이거든. 그때도 코리아가 어딘지 누가 알아? 몰라요? 일본은 알았어. 강국구라 그러고. 일본은 알았지. 아까 연탄 얘기하셨는데 동네에 매덕던 대학생 형이 광부 못 뽑힐까봐 그렇게 연탄을 치면서. 그렇지. 그것도 인터뷰했을 거 아니야. 면접을. 그때 손을 좀 험하게 만들어. 일 잘했다. 일했던 사람. 그랬다니까. 조갑재 선생님은 한국의 근현대사, 특히 휴전협정 이후의 70년을 한 번도 말해지지 않은 위대한 얘기, The Greatest Story Ever Told라고 하시는데, 그 세대를 만든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Greatest Ever Told가 누가 말씀을 하셨다고? 조갑재 선생님, The Greatest Story Ever Told. 한국의 근현대사야말로 전 세계에서 한 번도 이룩하지 못했던 위대한 성취를 한 그런 시대다. 그거는 조갑재 그분이 그 말씀이 맞는 게, 자 우리는 딱 요만한 나라예요. 그 큰 대륙이 요만한 나라예요. 요것도 갈렸어. 그럼 우리는 섬 아닌 섬나라라니까 우리는. 예. 그럼 이 조그만 나라에서 진짜 세계의 핵심이 될 때까지, 자 보십시오. 독일 가갖고 광부 간원들이 고생할 때 대통령이 뭘 보고 왔어요? 길 보고 왔잖아. 고속도로 보고 왔잖아. 그러면 지금 사회전 선수하고 세계 챔피언하고 뭐가 틀린 것 같아요? 사회전으로 끝난 선수들은 찬스가 와도 몰라. 근데 세계 챔피언이 되는 아이들은 찬스가 딱 오면 그걸 때려줘도 안 놓치거든. 응? 그게 사회전 선수와 세계 챔피언이 틀린 거야. 그래서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 아우토반을 딱 봤을 때 고속도로를 봤잖아. 고속도로 만들어야 되겠다. 어쩌나? 차도 몇 없는데 무슨 고속도로냐. 자동차가 있어야 되죠. 자동차가 있으면 또 이 쇠가 필요하잖아. 또 휘발유를 넣으려면 또 정류가 필요하잖아. 이건 다 누가 만들었어요? 길 하나 보고. 그래서 내가 그걸 좋아하는 거야. 길. 그래서 난 유도도 좋아하고 태권도도 좋아해. 복싱도 복싱도라고 했으면 좋겠어. 그 그 길 하나 만드는 걸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은 이 나라를 정말로 10대 강국으로 만드신 분이고, 내가 무슨 그 KTX 기차 롯데미라고 거기 가서 내가 강연을 한 번 한 적 있어요. 거기가 어디야? 창원. 그 기차 만드는. 네, 거기 가서 이제 강연 끝나고 이제 커피 타임이라고 딱 나오는데 탱크도 있고 헬리콥터도 있더라고. 그래서 좀 비제죠. 그러니까 아니 국산입니다. 이러더라고. 그게 벌써 지금 KTX 나온 지가 얼마나 됐죠? 한 20년 됐나?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된 것 같은데 노태우 아니, 대통령 때 공사 시작했으니까 그때 20년으로 잡고, 그때부터 우리가 이미 탱크하고 헬리콥터를 만들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게 자랑스러운 민족이냐고. 그러니까 지금 폴란드에서도 그렇고,
그냥 무기 수입 못하고 안달이 나지. 지금 미제 얘기하셨으니까 옛날에 웃으면 복이 와요에서 네. 구봉조 선생님이 거지 왕초였는데 네. 돌아가시면서 이제 극중에서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이게 비록 거지 깡통이지만 미제니까 이거 잘 쓰라고. 그만큼 미제와 국산 사이에는 품질 차이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어머니가 사준 미제 청바지는 빠를수록 참 색깔도 이쁘고 뭐해서 지금은 우리 게 더 좋지만 그때 그랬는데 미제라는 것이 정말 솔직히 이야기해서 미국 사람 우리 미워하면 안 돼요. 왜냐? 우리 그때 대한민국에 미국 부대가 많았었는데 내가 이 무시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미군 부대에 나가면 카키복도 다 해먹었어. 미군 부대로 들어오는 군수 물자도 다 해먹었어. 다 도둑질했어. 우리 엄마가 양키 물건 장사했어. 에? 그래서 이 나라 산 거야. 그러니까 구봉서 그분도 솔직해서 좋습니다. 왜? 미제가 이 나라 살렸다니까. 진짜. 우리 어렸을 때 수성 초등학교에서 보면은 막 헬리콥터가 떠가지고 막 먹을 거 떨어뜨려주고 갔다니까. 그때 그러면은 그 국민학교 다닐 때. 그러면 초등학교. 네. 그때 우리는 미국 분유. 아니 사변동이니까 네. 학생들도 모자랐어. 너무 많이 죽어서. 그러니까 그때 막 이 도시락도 못 싸우는 사람들도 있었어. 그래서 우리가 서로 나눠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던 나라야 우리나라. 그때도 종로구 내수동이면 그래도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인데 그 수송 초등학교도 이 도시락을 못 싸우는 애들이 있었다. 그러면 미국이 공유한 뭐 옥수수빵, 미국 분유 이런 거 드셨습니까? 미제 치즈, 미제 그또 딱딱한 우유로 된 거 그것도 있고 학교에서 나눠주고 깡통 열어갖고. 네. 그럼 그래. 아까 그 74년 7월 총학 때 예방하셨는 유경수 여사는 뵀습니다. 그럼요. 유경수 여사가 뭐 인상 깊은 말 한 건 있나요? 아이고 텔레비에서는 큰 줄 알았는데 조그만 하시네.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야. 텔레비 볼 때 큰 줄 알았는데 조그만 하시네 그러더라고. 애교가 너무 좋고 참 글쎄 뭐 박정희 대통령보다는 더 눈에 띄는 남자끼리니까 그렇지만 황롱선 여사 어머니한테는 유 여사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 한참 우리 엄마 손을 잡고 있었어요. 대한국민 만세다 그런 우리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했는데 뭐 이 자리를 빌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뭐 내가 태극기를 좋아하고 뭐 애국자라고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만한 애국자가 있습니까? 대한국민 만세다라는 뜻은 대한민국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대한민국이 있으니까 대한국민 만세를 부르지 대한민국에 조차가 없는데 어떻게 대한국민 만세라고 부르냐고. 근데 대한민국 만세보다 어떻게 보면 한글은 번화한 표현이군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어머니가 그 말씀 어떻게 보면 막 즉흥적으로 나온 말씀이기도 한데 여유 있는 용기는 없습니다. 용기는 여유가 있을 때 나오지 않나요? 없어요. 박정희 그 이야기가 생각해본 애국은 없다니까. 생각해본 애국은 없어요. 생각해본 희생 없어요. 나도 모르게 애가 물에 빠져서 죽을 것 같다면 나도 모르게 딴짓을 하다가도 그냥 가서 구해주기 이게 이거지. 생각하고 나서 애국, 생각하고 나서 희생 없어요. 이 희생과 용기는 생각이 없어. 무의식에서 가는 거예요. 지금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를 사랑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직접 이제 두 분을 만나보셨잖아요. 만약에 두 분을 다시 받게 된다.
뭐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십니까? 나는 박정희 대통령한테 정말로 복싱 전용 체육관 하나, 홍수환 전용 체육관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왜? 나보다 더 훌륭한 선수가 나오면 그 선수도 또 만들어줘야 돼. 에? 그래서 한 국가의 원수로서는 그런 훌륭한 국민이 나올 때마다 한 번씩은 나라에서 제대로 해줘야 돼. 그리고 올림픽이고 프로복싱이고 프로스포츠라도 거기에 정상이 된다는 거는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몇 번 까무러칠 만한 그런 고생을 하고도 그거 다 이긴 사람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이 국가로서 대접을 잘 해줘요. 또 하나, 난 이거 매 맞을 소리인지 모르지만 내가 만약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세계 챔피언이 돼가지고 명예 제대를 날 시켜줬다. 저 까부는 게 아니에요. 농담 아닙니다. 전무후무한 세계 벤트급 챔피언이 됐었을 거예요. 정말로. 나는 그때 훈련을 받고 오히려 남들은 군대 생활도 안 한 줄 알고 있는데 나는 더 혹독한 생활을 했거든. 난 그게 그렇게 가슴이 아프다. 나는 진짜로, 자 보십시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너는 뭔데 군대 생활하면서 돈 벌고 우리는 이렇게 군 생활을 해야만 되느냐. 그거는 분야가 틀린 거야. 분야가. 내가 군대 생활을 하면서 꼰투를 했으면 몰라도 나는 이미 복싱을 하다가 군대를 들어온 사람 아니냐고. 그러면 군대가, 국가가 복싱을 하던 사람을 들어왔으면 그 사람이 길을 터줘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지. 지금 축구 선수도 군대 생활 하잖아요. 조금 하지요. 그렇게 해서 해갖고 그 사람들이 국위를 선양하게끔 만들어줘야지. 에? 아까 축구 얘기도 하고 골프 얘기도 하고 뭐 그러셨는데 현역 선수, 후배 스포츠맨 중에 눈여겨보는 선수가 있으십니까? 복싱이요? 복싱뿐 아니라 뭐 축구고 골프고 아까 뭐 야구고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은 제가 복싱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왜냐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다 생활체육으로 돌아가고 그다음에 이제 이 몸매 가꾸는 걸로 이런 걸로 돌아가니까 그 별로 그런 마음은 안 생기는데 우리 복싱이 망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국가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값어치를 죽여놔서 그래. 값어치를 죽여놔서. 아마추어 복싱 대한민국 올림픽 역사상에 처음으로 출전조차 못합니다. 아마추어 복싱. 네. 출전 못해요. 다 떨어졌어. 예선에서 다 졌어요. 다 졌어. 네. 그게 왜 그렇겠어요? 그게. 다른 종목 후배 중에는 눈여겨보는 선수가 있으십니까? 뭐 저는 이제는 뭐 많은 분들이 뭐 축구나 야구나 단체 경기로 많이 돌아갔기 때문에 뭐 그렇게 특히 뭐 신경 쓰는 건 없는데 말을 하자면 우리나라가 별로 이 펜싱이라든지 이런 외국에서 두려운 운동, 또 이번에 또 탁구로 중국을 이겼다는 거, 이런 거 볼 때는 아주 막 자랑스럽고 그러죠. 예. 그래서 나는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때 복싱의 값어치를 만들어주면 된다 이거지. 된다 이거. 내가 뭐 이런 말씀 드리면 뭐 이 삭제를 해도 좋지만 내 별명이 오뚜기였잖아. 오뚜기 컵 하나 만들어봐. 전국에서 주먹에 자신 있는 사람들 와갖고 하는 거야. 네, 그 이상은 더 이상 내 사업상의 비밀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알겠습니다. 그 가치를 만들어줘야 우리나라처럼 쌈 잘하는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젊은 세대들 얘기도 좀 하셨는데 젊은 친구들에게 이 점만큼은 내가 꼭 얘기하고 싶다 하는 점이 있으면 들려주십시오. 마무리 질문이. 우리 때는 20이야.
우리 꿈을 성취하려면 20이야. 그럼 내가 20이었을 때 세계 챔피언이 됐으니까 20을 만든 거야. 지금은. 그럼 지금은 200이야. 그럼 200대 200 만들면 돼. 200대 160밖에 안 되고 200대 180밖에 안 되니까 내가 살았던 시대에 20대 20을 만들어 놓은 사람을 볼 때는 더 열심히 해라. 더 잘 되라. 네가 잘 돼야 이 나라가 잘 된다. 이런 말은 나이 들은 사람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금원이라. 윗세대의 공로도 잊지 그러면? 말아야 한다. 그래. 알겠습니다. 손자병법 왜 읽어? 2500년 전인데. 여러분, 아무리 젊다 그래도 어떤 냉정한 면으로 볼 때 우리는 다 언젠가는 죽을 길로 하루하루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절대 장담하지 말고 지금 현재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노력을 했는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노력을 했더니 결국 나는 성공을 했구나. 이런 대한민국의 젊은이가 되기를 악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